자, 시작합시다. 일단 간단하게 과제 검사 좀 해볼까? 과제가 자주 하지는 않는데 생각날 때마다 그죠? 했어? 60이요? 7점 해야 되잖아. 무슨 소리야? 인정. 이거 아니야. 다음에 해주고 원장님 지금 알지? 해점 되겠어? 좀 해야 돼. 뭐야? 여기 정답을 보니까 저 원장 쓴 거 가져왔어요. 지금 그럼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원장일 거야? 네. 스크린 헷갈려. 원래 뭐야? 원래 안 되면 전 이건 줄 알고 좀 무작정 풀었어요. 원장님 교재가 겹쳤네. 이거 어차피 선생님이랑 할 건데. 채점 다 되는 거 같은데? 채점 해야 돼. 알았지? 열심히 하자, 열심히. 애들이 채점 안 되고? 채점. 걱정했다는 할때 채점하는 건 안 했었나? 채점하라고 하셨어요. 응? 채점하라고 하셨어요. 걱정했 선생님도?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 숙제하는 거지 채점해서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똑같이? 그거는 응. 저 잘 모르겠는데 해서 오는 애도 있고 안 해서 아, 그냥 그래? 여기 와가지고 하는 애도 있고. 무조건 채점을 이제 빨리 하다가 위에서 어떻게 채점해야지 하다가 뒤에 풀다가 올려버렸어요. 자 앞으로는 채점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틀린 걸 뭘 틀렸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내가 눌렀구나 이거. 좋아요. 오늘 과제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먼저 받고 당분간은 진도를 그렇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나갈 생각은 없으니까 모르는 문제들 한 문제도 빼놓지 말고 다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다 하나씩 하고 갈 거야. 긴가민가 하는 것들도 같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말했듯이 이따가 뭐 두 번째 타임 정도? 선생님이 지난번에 주문했던 곱셈 공식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볼 거고 그거 다 맞으면 좋지만 다 맞지 못해도 좌절하지 마. 계속 빨리빨리 외워주면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외우고 있는지 확인만 하려고. 이 단원에서 제일 필요한 내용이라 시험 안 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이따가 간단하게 문제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일단 첫 타임은 과제했던 것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 그리고 채점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틈나는 대로 지금 채점을 하자. 이해하니 거죠. 프린트 좀 복사 좀 해볼게요. 채점들 빨리 하세요.
자, 찾읍시다. 좀 늦었네. 11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질문이 있는 학생. 52번 가볼게요.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문제에 대한 연습이 덜 돼 있을 테니까 혹시 문제 풀면서 나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절대 갖지 마. 같이 모르고 있을 거야, 다들. 고등학교 수학 문제도 뭐 중학교 수학 문제도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정답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풀이법으로 첫 번째 시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될 건데, 지금 이 문제의 출발은 제일 중요한 게 A와 B로 만들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연립 방정식으로 풀 생각을 했을 거야. 왜? A, B로 만들어진 1차 방정식이 두 개 있으니까. 어려워라.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문제라 치고 나온 게 문자가 되게 많죠. A, B도 지금 문자처럼 보이고 X라든가 Y라는 것도 문자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다항식 A가 어떤 식이고 B가 어떤 식인지를 찾는 거였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천천히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2차식들을 우리가 문제 푸는 동안만큼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함수라고.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끝까지 하지는 않을 테니까 틀린 친구들은 선생님이 도와주는 어떤 팁 정도만 확인해서 마무리를 꼭 지을 수 있도록 하세요. 연립방정식 풀 거야 말 그대로. 일단 뭐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바로 소거가 가능한 게 있죠. A 소거 가능하네. 좌변끼리 뺍니다. 빼면 뺀 결과는 그래서 양변을 3으로만 나눠주면 다항식 B를 얻을 수 있게 돼. 그 다항식 B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2항에서 A를 찾던가 B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2배 처리한 다음 2항에서 계산한 뒤에 A를 찾던가. 어차피 찾게 될 수 있는 A의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건데 그 A를 어디다 대입해서 찾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주면 되는 거겠지. 만약에 찾은 B를 대입하기 싫다. 그럼 B를 찾은 것처럼 이 연립방정식으로 A를 한 번에 찾고 싶다면 그때는 이 다항식에다가 좌변과 우변에 모두 2배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주면 2B가 날아가고 이제 3A라는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B를 찾고 난 뒤에 A를 찾아도 되고 B를 먼저 찾긴 했어도 처음부터 내가 이 연립방정식으로 A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좌변과 우변에 2배 처리해서 B의 개수를 똑같이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B를 소거를 준비한다면 뭐 A를 찾을 수 있는 거겠지. 뭐 A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연립방정식이라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A하고 B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고 52번의 질문은 뭐였냐면 그렇게 찾게 될 다항식 A와 다항식 B를 마지막에 더해달라는 거지. 그럼 이쪽 부분에 나와 있는 식에 동료한끼리 예쁘게 정리해주면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겠습니다. 포인트는 되게 잘해놔. 어떤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었고 어떤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했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던 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게 중요한 거였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좋습니다. 잠깐만 한 조금이라도 필요한 시간 줄까? 되게 잘해봐. 유림이는 지각 평소에도 자주 하는 편? 아니면 오늘만?
오늘만? 오늘 자주 해. 원래 자주 해? 어허, 그렇구만.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친구들이 다 이렇게 지각을 많이 한다고 인정하는데? 밥은 먹고 와서? 밥 먹고? 그걸 아침부터 하려니까 힘들지. 이제 다 모였나, 그러면? 회원이 배우는 거 모였나? 우리 월요일날 수업 없는 거 알고 있지? 다음 주 월요일도 없고 그 다음 주 월요일도 없습니다. 괜히 또 학원 와가지고 헛걸음하는 일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뭐 유리비까지 왔으니까 다시 말할게. 이따가 쉬는 시간 주면 자기가 곱셈공식 어느 정도 완벽하게 외웠다면 상관없는데 좀 부족하다 느낌 드는 친구들은 쉬는 또 시간 동안이라도 조금 더 공부를 해. 네, 바로 시험지에 갖고 들어올 거니까. 계속 이어서 해볼게. 11페이지 질문 더 있는 친구. 11페이지 질문 더 있는 친구. 자, 없으면 이거 해석 잘했나 보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힘들어했었는데 55번 잠깐 넘기지 말고. 너 정면 아니었어? 선생님 해줄 말이 있어. 지난 수업할 때도 말했지만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우리가 연산이라는 게 계산을 말하는 거죠. 수학 계산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은 지구상에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칙연산밖에 없어요. 정말요, 그치? 여러분들한테 어떤 숫자 계산을 하고 문자 계산을 하길 바라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건 모든 문제들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거든. 그래서 저런 각각의 연산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 덧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고, 뺄셈은 어떻게, 곱셈은 어떻게, 나눗셈은 어떻게 방법을 외워서 푸는 거야. 정해져 있는 연산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55번 문제처럼 우리가 처음 본 연산이 나오죠. 이것도 연산이거든. 그런데 이 연산은 사실은 없는 연산. 없는 연산이 왜 나왔어? 55번 문제한테만 나온 거야. 실제로 없는 연산이죠. 그럼 덧셈도 아니고 뺄셈도 아니고 곱셈, 나눗셈도 아닌 처음 보는 연산,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연산을 이렇게 55번 문제가 냈으면 55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책임까지 해줘야지, 어떤 것까지 해줘야 되느냐? 네가 연산 만들었으면 그 만든 연산 푸는 방법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어떻게 풀라고 알려주지 않잖아. 왜? 우리가 푸는 방법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쟤는 그거와는 다르죠. 실제로 없는 연산이니까 처음에 본 적도 없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저런 연산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길 바란다면 55번 문제가 그걸 원하고 있다면 푸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푸는 방법이 나와 있죠. 이렇게 생긴 연산은 앞쪽에 있는 식과 뒤쪽에 있는 식, 또는 앞쪽에 있는 숫자와 뒤쪽에 있는 숫자를 곱한 다음에 1을 빼주면 된다고. 이게 이렇게 생긴 연산의 풀이 방법이라고 지금 얘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저게 풀이 방법이 맞는지 아닌지도 몰라. 없는 연산이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만들기 나름이지. 선생님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들어봐.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거를 계산한 친구들이 누가 있겠냐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저걸 계산할 수가 없어. 왜? 저렇게 생긴 연산은 없는 연산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긴 문제를 1번 문제로 냈다면 이런 모양의 연산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밑에다가 소개를 해줘야 되겠지. x, y, z는 x, y 더하기 z로 계산해라. 이렇게. 본 적도 없는 연산이니까 그런 연산으로 문제를 내고 싶다면 풀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알려준다면 이렇게 순서상 3개로 표현되어 있는 녀석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곱한 다음 세 번째 더하면 된다는 얘기구나. 그럼 이 1번 문제의 정답은 A, B 더하기 C가 된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핵심은 그겁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처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칙연산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방법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지만 문제가 만들어낸 연산은 그 만들어낸 연산의 푸는 방법을 항상 그 문제가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방법에 맞게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걸 질문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이해하고 푼 것 같아.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안 적고 바로 갈게. 앞쪽에 적혀있는 2x 플러스 1과 뒤쪽에 적혀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곱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빼기 1 처리만 해서 분배 예쁘게 해주고 있다면 동류항까지 계산해준 다음에 깔끔하게 정답을 적어준 게 이 55번의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을 거예요. 잘 했다고 믿어지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고 넘기도록 할게요. 12페이지 넘겨볼까 얘들아? (12페이지) 질문 있는 친구 62번 한번 가볼까요? 뭐 요거 먹고 있는 거가 없다. 그치? 자, 이것도 이따가 시험 볼 거 준비해서 오늘 고생 공식 시험에 대한 준비를 자신있게 잘 해준 친구들은 이런 게 느껴져요. 요거는 좀 어색하지? 선생님이랑 공부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인 거고 요거 하나만 하는 거고 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나왔어? 그럼 분명히 이 62번 문제는 이걸 쓰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는 좀 의심이 들게 마련인 거지.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관련된 식이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외워져 있는 고생공식 중에 이런 형태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고생공식이 여기에 있단 말이야. 이거라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바로바로 내가 어떤 고생공식을 들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게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거 보니까 이게 떠올라.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거 딸랑 하나, 요것만 알고 있는 거지. 이런 애들 x 더하기 y 더하기 z xy, yz, zx를 더하는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걸 여기서 좀 알려주고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아무나 대답해볼까? 저 식 가지고 내가 뭔가를 찾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 x, y, z를 x, y, z를 곱한다는 얘기보다는 분모가 다른 세 개의 교수들의 덧셈이니까 뭘 하겠다? 통분을 하겠다는 생각이 맞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분모 모두 x, y, z가 되도록 통분을 해주면 이쪽에 x, y, z 되려면 y, z 곱해야 되는 거지. 분자의 y, z, 여기는 zx, 여기는 x, y. 그래서 x, y랑 y, z랑 zx를 더한 게 분자가 될 겁니다. 이게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걸 거거든. 지금 첫 번째로 주어진 힌트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정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있는 게 아니야.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통분으로 계산을 해본다는 생각밖에 없다. 할 수 없단 말인 거지. 그렇게 통분을 해봤더니 하나 알게 된 게 있다는 거죠. 물어봐야지. 질문에 대한 대답 못해도 좋으니까 대답 못한다고 부담 갖고 그러지 마. 누구부터 해볼까? 승규야. 여기서 우리가 뽑아먹을 수 있는 정보가 뭘까? X, Y, Y, Z, 그게 얼마다? 0. 그렇지. 여러분들이 어떤 분수식의 결과가 분수의 결과가 0이 되게 해주는 방법은 딱 하나잖아. 분자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분모 XYZ는 뭐냐? 분모 XYZ는 뭐가 될지 모릅니다. 분모 XYZ는 1이 될지 2가 될지 1.5가 될지 3이 될지 루트 3이 될지는 몰라. 어떤 값이겠지. 그런데 그렇게 분모를 갖고 있는 어떤 분수식이 0이 되려면 무조건 분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저기 빨간 부분 XY, YZ, ZX를 곱해서 더한 결과가 0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총 두 가지를 알게 된 거네. 두 가지를 알게 된 거죠. 이 내용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고 요거는 지금 우리가 찾아낸 거고.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계산은 아까 말했잖아 얘들아. 문제를 풀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 가지고 어떤 곱셈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중요한 건 여전히 이거야. 여전히 이겁니다. 이거의 정답을 찾을 생각은 나중에 하는 거고 문제가 알려준 정보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는 얘기인 거죠. 찾아볼게. 이게 됐죠?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 전체가 2라고 했지. 그 다음 여기다가 이것만 더하면 되는 건데 방금 찾아냈어. x, y, y, z, gx를 더한 결과가 0이래. 그럼 0에다 두고 해도 0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뭐 전개를 하는 거야. 뭐야? 선생님이랑 외운 곱셈 공식 중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4제곱하자니 부담되고 저 4제곱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죠. 배우지도 않아. 여러분들 알 필요도 없어. 선생님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끝난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제곱하는 결과가 2라는 거잖아. 그럼 문제가 묻고 있는 4제곱이라는 건 그렇게 제곱한 걸 한 번 더 제곱해주면 4제곱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4번 곱하는 거랑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번 곱해져 있는 걸 2번 곱하는 건 같은 의미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2의 제곱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다. 계속 요령을 익히자. 맨 마지막에 묻고 있는 정답을 찾기 전에 문제가 알려준 몇 개의 조건들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곱셈 공식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먼저 확인을 하면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내면 마지막에 묻고 있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게 이번 지금 배우고 있는 첫 번째 단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것도 잠깐 필기 좀 할까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질문받아서 푼 문제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인 건 인정할 수 있겠네. 쉽지 않았던 문제예요. 천천히 필기들 하시고 다음 문제 질문 받을 준비해보자고.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12페이지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없니? 그럼 이번에도 질문 안 받았지만 선생님이 하나 체크할 문제가 있습니다. 63번 문제 보세요. 자, 지금 주어진 식을 전개하는 건데 제일 멍청한 선택은 분배겠지. 아마 아무도 그렇게 풀지 않았을 거라고 믿을 건데 이거 전개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거기다가 얘하고 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분배해가지고 동류한 계산 예쁘게 해서 식 찾고 그렇게 찾은 식과 또 얘를 뭐 여러 번 분배해서 정답 찾는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시간은 엄청나게 걸리겠지만 그래도 확실해. 실수를 안 한다면 당연히 정답은 나올 겁니다. 당연히 정답은 나오겠지만 이 1단원,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연산 이 파트에서 분배를 직접 해서 풀기를 바라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들 이 문제 정답 어떻게 찾았으려나? 선생님이 지금 이 보고 있는 문제의 제일 좋은 풀이 방법은 이거 같아. 제일 좋은 풀이 방법은 1번식이랑 4번식
첫 번째 인수와 네 번째 인수.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외워져 있지? 곱셈 공식. 얘하고 얘를 전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으로 된다. 두 번째 인수와 세 번째 인수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얼마나 줘? 아까 말했던 일일이 분배해서 계산하다 보면 뭐 지금 장담하는데 최소 3분 이상이야. 그것도 계산 빠른 친구들. 계산 느린 친구들은 5분 넘게 걸릴 수도 있어. 그렇게 시간 투자해서 계산을 했는데 또 실수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거고 많을 거고. 근데 이렇게 외우고 있는 곱셈 공식 바로바로 적용하면 마지막 무슨 공식으로? 합차 공식으로 A 더하기 B와 A 빼기 B.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더한 거랑 그 수에서 똑같은 수를 뺀 거. 이게 합차 공식이니까 전개하는 방법. 앞에 적혀있는 숫자의 제곱에다가 빼기 뒤에 적혀있는 숫자의 제곱으로 계산해주면 되더라. 이게 63번 문제의 제일 좋은 풀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떤 친구들은 요거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게 이거니까 솔직히 선생님들이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긴 하거든요. 선생님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그라미 7번이었나 8번이었나 교재에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따로 외우라고 주문했던 거 있죠. 이거 전개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교재는 없었어. 하지만 교재는 없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칠판에 적어주고 한 이쯤에도 적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같이 외워주길 바란다고 했었지. 저렇게 전개가 돼. 그러면 봐봐. 잘 봐. 얘를 A라 생각할게. 얘를 B라 생각하겠습니다. A 마이너스 B에다가 여기에는 A를 제곱한 거, 여기에는 B를 제곱한 거, 여기에는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서 A랑 B를 곱한 거. 아까 요거 전개했을 때 썼던 방법이랑 똑같은 식이 들어있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정답은 앞에 거에 세제곱 빼기 뒤에 거에 세제곱.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게 맞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정답을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맞춘 학생들도 있을 거고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맞춘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해. 하지만 절대 직접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 중에서도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을 얘기한다면 선생님 생각은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게 느껴지네.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필기 안 해도 되고 둘 중에 한 가지로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나머지 방법도 있다는 걸 필기를 부탁할게요.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겠지? 웬만한 수학 문제들은 다 한 가지 풀이로만 진행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극히 드물어. 그럼 아까 질문 없었던 것 같으니까 넘겨봅시다. 13페이지 질문 68번부터 천천히 시작해볼게요. 1차식 4개를 전개하는 거구나. 그럼 이것도 선생님 말 믿고 이거 절대 처음부터 하나씩 천천히 분배하는 거 아닙니다. 분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분배한다고 해도 정답을 맞출 수 있겠지. 또 이것도 멍청한 풀이 방법 해보자. 이거 전개하면 칠판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온 식에다가 x-2 곱하기 x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요거 분배해주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뒤에 거 두 개 분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그래서 분배 x제곱 가지고 3번 4x 가지고 3번 3 가지고 3번 그렇게 9번 분배한 다음에 동료한끼리 같은 차수끼리 정리해주면 정답 생각보다 빨리 나오긴 하겠다. 아까 이거
무식하게 전개하는 것보다는 시간 확실히 적게 걸리겠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직접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분명히 말했듯이 이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풀길 바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경험이 적을 테니까, 또는 경험이 아예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들어봐. 앞으로 저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되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느냐, 이걸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두 개씩 나눠서 전개를 하는 게 맞아요. 두 개씩 나눠서 전개를 하는 게 맞는데, 핵심은 그 전개를 할 때 공통 부분이 최대한 많이 나오거든. 이게 핵심인 거지. 내가 두 개 짝지어서 분배를 할 거야. 전개를 할 겁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1차씩 두 개 곱해져 있는 거 분배형식 써서 전개하는 거 되게 많이 했을 테니까 꽤나 속도들이 잘 나올 거라고. 아마 그 속도는 선생님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믿어지는데, 그렇게 전개를 했을 때 나오는 두 개 묶어서 전개했을 때 나오는 2차식과 2차식이 있을 건데, 그 두 개의 2차식에 겹친 부분이 최대한 많이 발생하도록 전개를 해주는 거야. 그때 선택하는 방법은 선생님 설명 들어봐라. 이거 어떤 두 개 짝지어도 무조건 2차는 x제곱이야. 맞습니까? 1번, 2번 짝짓고 3번, 4번 짝지어도 2차는 x제곱, x제곱. 1번, 3번, 2번, 4번 짝지어도 2차는 x제곱, x제곱. 그러니까 x제곱은 무조건 겹치는 부분이 맞아. 그러면 x제곱 말고 나머지 1차항이나 상수항 중에 겹치는 걸 더 찾을 수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생각해낸 결론이,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 1번, 4번이랑 2번, 3번. 봐봐. 1번, 4번 전개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로 전개가 될 거예요. x의 제곱에 3x에다가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삼수함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2. 같은 방법으로 2번, 3번 묶어서 전개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선생님이 말하는 이 공통 부분이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두 개 짝져서 전개를 해도 말했듯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될 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방금 말했던 일일이 전개하는 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효과적인 풀이를 선택해 주는 게 좋다는 거지. 그 효과적인 풀이가 지금 풀고 있는 68번 문제에서는 이해가 된다. 구체적으로 적어줄까? 공통 부분이라는 건 보통 2차항과 1차항 정도가 겹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수학에서는 공통 부분을 만들어낸다고 표현을 해요. 혹시 저렇게 2차항, 1차항을 적어주는 필기 자체가 좋은 필기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아직 어리잖아, 그치? 이제 막 고등학교 공부 시작하는 친구들이니까 좀 그냥 구체적으로 좀 적어줘버려. 그래서 저렇게 공통 부분을 만들었어. 그럼 잘 봐. 여기서 또 모호하는 느낌 가질 수 있게 좀 넘어가는, 순간적으로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들어야 돼. 이렇게 공통 부분이 나왔으니까 칠파봐. 얘를 3개의 항, 3개의 항, 그래서 아까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차피 똑같은 부분이라면 여기 있는 항을 하나, 둘, 셋, 4개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항이 3개에서 9번 분배를 해야 되는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x가 똑같은 식이니까 1개, 2개, 여기도 1개, 2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자. 그러면 분배는 4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1번, 2번, 3번, 4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해볼게. 첫 번째 분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를 제곱하는 거. 두 번째 분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 곱한 거랑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1 곱한 거.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 식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랑 마이너스 11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4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했다. 이해 안 될지도 모른다고. 잘 봐야 돼. 선생님 지금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 거야.
뭐 할까? 이거 무슨 문자를 해볼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식 전개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첫 번째 분배가 a끼리 곱한 거니까 a제곱. 그런데 a 자리 적혀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가 마이너스 12a랑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14a라고 적는 거야. 대신 a는 얘니까 a 자리에는 x제곱 마이너스 x를 적어준 거고. 마지막은 상수함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상수함끼리 곱해서 23.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 첫 번째 것만 전개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간다. 완전 제곱식이야. 앞에 거 2제곱. 곱한 거에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x의 몇 제곱? 3제곱. 더하기 뒤에 거 2제곱은 누구? x의 제곱. 얘들아, 요거 완전 제곱식 정의한 거 이거지. 어려운 거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얘랑 똑같은 식, 얘랑 똑같은 식. 그렇게 다 풀어헤쳐서 동료끼리 계산 한 번만 더 해주면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일 거야. 근데 결론은 그냥 두 개 마음대로 짝쳐서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9번 전개하는 거, 9번 분배하는 거랑 시간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리는데 그런 느낌 가질 수 있지만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이렇게 푸는 풀이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필요할 거라는 거 꼭 믿어주세요. 그냥 대충 두 개 짝져가지고 마음대로 분배하고 해도 돼. 그래도 정답 나오는 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도 않아. 하지만 공통 부분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도움받을 거라는 걸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뭐 그냥 저냥 이 방법도 저 방법도 그냥 거기서 거긴가 보다 하는 느낌이 가질 수 있겠지만 선생님 말을 믿어주세요. 공통 부분이 최대한 많이 발생되도록 전개를 해주는 게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될 테니까. 이것도 정답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두 번 정도만 계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걸 거라서 계산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는 이거 비슷한 유형 문제 이제 되게 자주 나올 거거든? 이거 두 번째 단원에서도 세 번째 단원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하지 않아도 다들 잘 풀어낼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길 바래. 이거 오늘 한 번만 나오는 유형 아니야.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라서 오늘 수업 들었던 것들에 대한 복습을, 정리를 어떤 학생은 잘하고 있고 어떤 학생은 잘 못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조만간. 또 질문 있는 친구들 있나? 71번 가볼게요. 71번은 지난번에 풀었던 거 아니야? 한 번 더 할까? 그럼 아마 영상에도 있을 테니까 지금 질문한 친구 또 추가로 또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영상으로도 한번 확인해봐.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야. 자, 이거 통분. 분모라는 분수에 넣었으면 통분밖에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XY로 통분하고 얘 분모 XY 되게 해주면 분모 분자 XY고 X 곱할 거니까 X제곱. 여기는 Y제곱.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도 이거 보면 이거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보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완전제곱식을 변형해서 얻을 수 있는 식이라는 걸 떠올리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 수업 때 말했지만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딘가 누군가한테서 지금 배워서 온 상태야.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x랑 y 곱한 거 합차공식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4 빼기 3 1분의 x 더하기 y는 x랑 y 더하면 루트 3 날아가고 4만 남으니까 4의 제곱에다가 x 곱하기 y는 아까도 말했지만 합차공식 4 빼기 3이니까 1에다가 2배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2. 그런 식으로 금방 계산이 가능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었던 거지. 선생님 뭐 틀렸다 근데 뭐? 아닌가? 16 빼기 2 14. 정답 2번이었던 거죠.
자, 한 번만 더 질문 받아볼게. 13페이지 질문 더 있는 학생. 14페이지 질문. 78번. 자, 몸 좀 움직여보자. 좀 늘어지는 친구들. 70. 8번. 자, 이 문제도 보자. 이것도 지금 처음 보는 문제예요. 뭐 지금 웬만큼 푸는 문제들은 전부 다 처음 보는 문제일 테니까. 자, 지금 볼까요? 지금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더니 이 문제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 이거. 이거였지. 얘들아, 지난번 필기한 것처럼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저 내용 지금 우변에 적어놓은 쟤랑 같아. 아직 뭐 진도 나가는 거 급한 거 아니니까 한 번만 더 보여줄까? 선생님 이거 만들어 나가는 과정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일단 얘를 2배 처리를 할 거야. 이것도 영상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계산해야 되는 식이 전체에다 2배 처리를 했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2배 처리를 하면 당연히 틀린 거잖아. 그래서 2배 처리한 거에 대한 보상을 앞쪽에다가 2분의 1로 곱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식의 모양은 좀 바뀌었지만 같은 식이죠. 전부 다 2배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시 나누기 2를 할 거니까 식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아서 결론 말하면 같은 식이야.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를 한 개씩 나눠 적을 겁니다. 그리고 나눠 적고 있는 그 사이사이에다가 2AB, 2BC, 2CA를 집어넣을 거야. 확인 한번 해볼게. A제곱 1개, 2개 맞지? B제곱 2개 맞아. 그 다음 C제곱도 2개 있는 거 맞고, 그 다음 이 끝부분에 있던 2AB, 2BC, 2CA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하나씩 박아 넣은 것도 맞습니다. 그게 같은 식이야. 그랬더니 2분의 1에 요 앞쪽 3개가 A-B의 제곱, 가운데 3개가 B-A의 제곱, 끝 3개가 C-A의 제곱이 되는 게 맞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유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 유도 과정 봤으니까 이제 얘가 무조건 얘처럼 된다는 걸 외우고 있으라고 얘기한 거야, 선생님은. 저거 풀이 잘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같이 잘 정해서 찾아내라고 말한 적 없어. 선생님은 이렇게 유도되는 거 보여줬으니까 이제부터 얘가 바로 이 모양이 된다는 걸 암기를 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외우고 있어야 돼. 기존에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곱셈 공식 이외에 이런 것들조차도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럼 정답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A-B가 7이라며. 그럼 2분의 1에 A-B니까 7의 제곱에다가 B-가 3이라며. 그럼 3의 제곱에다가 하나 문제가 걸렸지 지금. C-A는 알려주지 않았거든? 얘는 알려줬는데 C-A는 알려주지 않았어. 그럼 여기 지금 누구의 제곱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은 여기에서 또 이거 얘들아 연립방정식처럼 생각을 해주면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준다는 생각, 요게 지금 포인트지? 내가 알고 있는 두 개의 식을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한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결과 나오는지 봐. 마이너스 B랑 플러스 B는 날아가고 A, 마이너스 C만 남게 됩니다. 좌변끼리 더했으니까 우변끼리 더하면 되겠네. 10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C-A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숫자에 제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C-A가 마이너스 10을 찾지 않아도 돼. C-A든 A-A든 제곱하면 결국엔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10을 제곱하든 마이너스 10을 제곱하든 결국엔 100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얘랑 똑같은 모양을 찾을 필요까지는 없다. A-C까지만 찾았어도 충분히 정답을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할게. 왜 C-A를 찾지 않아도 되는 이유? 어차피 내가 집어넣어야 되는 숫자가 10이던 마이너스 10이던 묻고 있는 질문은 제곱이었으니까 양수를 제곱하든 음수를 제곱하든 크기만 똑같은 수 제곱한다면 결과는 같을 거거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찾는 건 불필요했어, 여러분들. 선생님, B 빼기 C는 마이너스 3인데 아,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니? 그렇군요. 그럼 다시 해볼까?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얼마나 봐야 되겠지? 4라고 봐야 되겠죠. 자, 대충 나중에 학교 내신 점수 안 나서 고생들 하지 말고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 하나만 여기서 짚어줄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 현재 지금 이 문제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거냐?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였지. 이거 지금 선생님이 푸는 거 보니까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해서 정답이 나오고 있구나. 내가 필요로 하는 식이 하나 더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아, 이해된다.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 다 자기가 풀 수 있는 것처럼 보여. 거기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시험 보면 50점, 60점 정도 받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성적이 꽤나 잘 나올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 모양을 위해서 이거 찾는 거 다 이해했잖아, 그지? 이해한 거에서 멈춘 친구들은 중학교 때 박주현 선생님도 다른 학교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을 거야. 이해만 했다면 그 문제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다들 경험이 있겠지. 분명히 이거 이해 못한 친구 없을 거야. 아, 맞다 하면서 이제 속으로 알아들으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걸 봤을 거라고. 그런데 요거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선생님이 한 이틀 뒤나 3일 뒤에 내잖아? 못 풀어. 아예 손도 안 대고 찍는 친구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가르쳤던 선배들이 보통 그랬어. 선생님이 지금 가르친 경력이 20년이 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할 상황이라고 선생님이 예상을 해서 하는 얘기예요. 성적을 어느 정도 높은 성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싶은 친구들은 뭘 해야 돼? 이렇게 풀었던 내용들을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만드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하는 거지. 집에 가서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대충은 아니었겠지. 지금 잘 보고 있겠죠. 그래서 이해 잘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겠지.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걸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에서 정리를 하는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돼. 연습 안 해도 되는 친구들도 있어. 어떤 친구들? 이미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풀기 전부터 이 내용으로 풀어낸 친구들은 이거 뭐하러 정리하냐? 어차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볼 필요 없어. 이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뭘 또 봐. 자기 혼자 풀었던 문제인데 선생님이 지금 집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 당장 풀지 못했던 친구들, 선생님이 풀어주고 나서야 풀이 방법을 알게 된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몇 개월 뒤지? 1, 2, 3, 4, 5개월 뒤에 보는 첫 번째 중간고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잘 와닿진 않지, 솔직히. 막상 이제 고등학교 첫 번째 중간고사 점수 터져봐야 그때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러지 말자. 처음 시험부터 잘 보면 좋잖아. 굳이 첫 시험 뭐 40점 50점 받을 이유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내신 어느 정도인지 지금 뭐 어느 학교 가는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법보다 훨씬 더 좀 집중감 있게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서 보는 첫 번째 중간고사, 그 5월달에 보는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너희들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최악의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수학시험 보면서 40점 받아본 적 없지? 30점 받아본 적 없잖아.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돼. 형님 무슨 수업이 있는 거야? 그거요. 국어? 몇 시까지? 10시. 국어 너 근처에 있어 지금? 수업이? 항상 토요일마다 일해야 돼? 지금 약간 몸 힘들어하는 친구들 몇 명 보이네. 좀 쉬었다 할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질문 할 거고. 말했지? 선생님 곱셈 공식 시험지 만들어서 온다고. 너희들 부족하게 외운 느낌이 있는 친구들은 좀 더 외울 수 있도록 해. 이거 언제부터 틀어져 있었던 거야?